When I was young, used to look up to the sky all night long. There were so many stars passing by, knowing nothing at all, touched with fingertips. When you were young, you tried to breathe through the sky all alone. Only to reach for nothing but there. Didn't care anything, rushed with conviction. There must be something you've been missing around. If you can find them and make you feel that you're alive, whether to let it or not, it's all up to you. 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들리시면 1번 한번 해주시고요. 네, 잘 돼야 될 텐님. 예, 샤방샤방님, 꽉찬 양봉님. 세 분밖에 안 들리시는 모양이죠? 예, 관리자투님. 마이크가 잘 안 들리나봐요. 들어오신 분인 13분인데, 3분만 답을 하는 거 보니까. 관리자투님, 이거 다음에 할까? 무료방송? 마이크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아니,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꽉찬양봉님. 굳이 뭐 답변도 안 하는데, 굳이 애써서 뭘 좋은 정보나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웬 카톡? 꽉찬양봉님? 카톡 안 했는데, 아무것도? 카톡이요? 누가 했어요? 카톡에? 일부러 제가 카톡에 안 올렸는데. 아, 우리 MTN 관리자님 쓸데없는 거 하셨네. 응? 일부러 무료 카톡방에도 안 올렸는데 제가. 여러분들, 다른 그 카톡방에, 무료 공개 방송에 다른 분들 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들어오셨다면, 안 들으셔도 돼요. 아시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제가 왜 1번을 물어봤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호응을 해줘야, 저도, 이 부분은 얘기해 줄까 말까? 하던 것도 이야기를 해주죠. 그죠? 관리자투님은 왜 제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무료 카톡방에 올리나? 그 내용을. 당분간 무료 카톡방에는 아무 내용도 안 올린다고 그랬는데. 몇 분이 들어와도 사람 숫자 하나도 안 중요해.
정말 뭔가를 알고 싶고, 그래서 변화하고 싶고, 모르는 걸 알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이 들어오셔야지, 이쪽 방 저쪽 방 기웃거리면서 막 이렇게 이런 분 하나 필요 없어요. 저 아셨죠? 관리자팀님, 그건 너무 과잉이야. 응? 정말 안타까워서 힘들어서 어떻게 하는 게 나은 건지 그런 마음으로 들어온 분이 아니라면 그런 분들한테까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오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셨죠? 저 성격 까칠한 거.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죠? 마이크 상태는 괜찮습니까? 들을만 합니까? 예. 자, 여러 가지, 시장, 저 잔소리꾼이에요. 잔소리꾼이고, 엊그제 아주 제가 무료 카톡방에 실망해서, 그다음부터는 시크릿컬해졌죠.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항상,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죠. 전문가들이 전문가답지 못하고 장사꾼과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그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전문가를 전문가로 여기지 않고 장사꾼과 사기꾼으로 여기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문가와 투자가가 같이 상생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서로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 서로. 그건 안 되는 거지. 그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공개방송을 하면서도 이걸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할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예, 이제 괜찮아요, 빨주노천님. 자, 이제 적어도 들어온 분의 반은 1번을 해줘야지. 그죠? 그래야 흥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을 알려주는 거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애써서 뭐하라고 이 무료 방송을 해요. 그죠? 제가 어제인가? 방송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쉬운 거 없다, 저도. 그죠? 형 가입 안 해도 되고, 그죠? 아쉬우면 하는 거고, 우리 회원님들 이 어려운 장에 기쁘고 해피한데 그 정도면 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 그죠? 그러니까 아쉬운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호응을 하지 않으면 굳이 다 이야기할 이유가 없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혹시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이따 한 30분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한 20분 정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 답변해 드리는 시간. 그래서 오늘은 5시에서 6시까지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길게도 못하고. 자, 항상 주식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을, 그죠?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수요일날 매주 방송하는 이 내용을 지금 어제까지 3번째 보여드리는 거죠. 그죠? 이 차트를. 유동성 파티 끝났다. 그리고 금리 인상 우리나라는 할 거다. 그죠? 왜?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이 고승봉 금융위원 내정자가 7월 달에 이미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을 피력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왜 다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시황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시황, 시장의 상황. 그래서 개별 종목, 그 종목 하나만 가지고 괜찮으면 괜찮지. 그죠?
뭐 종목장세니 막 전문가들이 면피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종목장세지, 그죠? 종목장세다. 떨어지는 장에도 올라가는 거 있다. 맞아. 죽으라고 떨어졌다가 뭐예요? 반등하면 그게 상승이 따닥하고 하는 그런 날라리들 많잖아. 그런 거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시장 전반을 보려고 하지 않고 개별 종목 위주로만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가장 큰 흐름은 시장이 전반적인 부분이 안정화가 됐을 땐 그 말이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반 고기반인 저수지에 가서 낚시질하는 거하고, 그죠? 고기가 별로 없는 저수지에 가서 낚시질하면 어느 게 잘 되겠습니까? 잘 돼야 될 텐데. 응? 고기가 많은 데 가서 낚시질을 해야 그나마 입질이라도 올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시장이 좋은 흐름을 가졌을 때. 그죠? 그러면 저수지에 물고기가 별로 없다는 건 뭐예요? 시장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근본적으로 안 좋은 이유가 뭐냐? 그죠?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는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게 뭐다? 그 회사, 그 기업의 실적, 그죠? 그 속에서 수급, 그리고 개별 종목이나 섹터의 재료, 뉴스,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중의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지? 시장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도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뭐 현금 갖고 계시든 안 갖고 계시든, 뭐 1억을 기준으로, 뭐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섹터와 종목, 뭐 이런 부분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죠? 그런 라인에서 시장이 어려워질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어려워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 계좌에서 돈을 일정 정도 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빼는 과정에서 지금 막 시장의 주도 흐름을 갖고 가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뺄 거냐, 아니면 저기 비실이하고 실적도 안 되고 주가 흐름도 안 좋고 한 종목을 뺄 거냐, 어느 걸 빼야지 정상이에요. 별로 아닌 거를 빼야지요. 그죠? 그런데 초보 투자가는 어떻게 하냐면 시장의 주도 흐름을 갖고 가고 제대로 된 조종인 종목은 매도를 하고, 그지? 추세가 무너져서 박살나고 그동안 반등했던 섹터와 종목은 들고 있으려고 그래. 왜? 그쪽이 손해가 많이 났으니까. 그거를 폭넓게 보면 글로벌 자산이 움직이는 흐름에서 글로벌 자금이, 그치? 외국인들이 왜 안 들어오느냐? 외국인들도 이 델타 변이나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의해서 안 좋은 상황 놓여지거나, 또 어제 도지크 타임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재신임이나 또 테이퍼링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위험 관리를 해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약한 시장부터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8월 27일 밤 11시에 진행되는데, 오히려 오늘 하락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 이거와 맞물려 된 부분이 시장의 약세 흐름을 좀 더 갖고 간 요인이 된 거죠. 그죠? 왜냐?
뭐 60% 정도가 이번 달 금리 동결, 그리고 10월 정도의 금리 인상, 이거를 포커스를 뒀는데, 저는 우리 회원님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 합니다. 오늘 할 가능성이 높다. 왜? 대선이 내년인데 10월 달에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번 달에 하는 게 낫다. 그렇게 정치권은 판단을 할 거고, 그제? 그 속에서 뭐예요? 지난번에 어제 이야기했었던 내용 어디겠어? 이거는 지난번 거고, 8월 17일 거고. 그치? 이 잭슨홀 미팅과 관련된 여기에서 이미 여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터키나 브라질, 러시아, 헝가리, 체코 이런 나라들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얘네가 경제 상황이 무지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들? 아니야. 그죠? 터키, 브라질 이런 나라가 올린 이유는 뭐다?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그죠? 미국 달러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선행적으로 금리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올려야 되는 상황, 그 부분에서 올린 거고, 앞으로 뭐 경제 성장률이 뭐 엄청나게 좋을 거다 해서 올린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 걸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래서 올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0.25bp 올린 게 시장에 큰 충격이냐? 그렇지 않아. 큰 충격 안 돼. 그러면 왜 오늘 하락했느냐? 단기적으로는 충격에 대한 부분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신용융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죠? 자, 잘 보세요. 고객예탁금이, 이전에는 여러분들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고객예탁금이 막 증가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객예탁금은 74조까지 올라갔던 게 쭈룩쭈룩 밀리면서 주가가 내려와도 고객예탁금이 안 들어오네? 그죠? 고객예탁금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 대형 신규 종목들, IPO 하면서 대형 신규 종목들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죠? 그러니 시중의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미수금은 지금 보시면 사상 최고, 그죠? 미수금.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뭐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야기했나? 무슨 거 얘기했냐면 제가 이랬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뭐였죠? 어딘가요? 어디 갔나? 이거 우리 이때 그죠? 금요일날 이 방송하면서 이거 어디 갔어? 이게 아닌데. 이거 얘기하면서 이거 했어요. 금요일날 매수하라고 2번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3,530명에게 2번이나 무료 문자를 통해서. 자, 그대로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야기했었던, 이건 뭐 우리 회원님도 지금 들어와서 보시고,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연락을 안 했으니까 일부러 무료 카톡방이나 우리 회원님한테 연락 안 했어요. 왜? 왜 안 했냐면 쉬시라고. 우리 회원님들은 편안하니까.
굳이 안 달랄 이유도 없고, 그죠? 이날 매수를 딱 하면서 제가 이랬거든요. 우리 현들한테. 금요일날 신용 반대매매 나가죠? 그리고 월요일날은 긴가민가 하면서 개인들이 또 매도할 겁니다. 그리고 반등시 매도라는 말에 길들여지면서 화요일날까지 매도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 강세 흐름 조금 더 지속되면 수요일, 목요일은 계속 개인이 들어올 겁니다. 이거 미리 다 이야기해놨어요. 아, 여기서 잘못 팔았네. 이제 다시 올라가네 하고 여기에서 들어올 거라고. 응? 제가 어제 그 돌직구 타임 이후 무료 방송을 하면서도 이야기했죠. 여기서 매수가 들어왔으면 이날 당기는 수요일날 매도하는 거다. 지수 타이밍으로는. 그게 단기 매매자. 그런데 지금 딱 수급 봐보세요. 응? 수급 딱 보면 뭡니까? 조금 전에 보셨잖아. 응? 일별 동향 딱 보면 금요일날 개인 투자가들 금요일 조금 매수했지. 거래소 쪽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매도하다가 오늘 왕창 들어왔죠. 코스닥 월요일날, 화요일날 반등 들어온다고 쭉 매도하다가 들어왔죠. 그지? 그런데 뭐 주식으로 싸게 매수하는 라인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면 괜찮아. 근데 지금 보셔. 이 고객의 탁금은 늘지 않는 가운데에서 미수로, 응? 미수와 신용잔고 조금 줄었죠. 그죠? 신용잔고는 25조 6천억에서 24조 5천억, 한 1조 정도 줄었는데, 그러니까 단기에 베팅하는 강도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종목마다 다소 차이가 있죠. 시장 지수로 보면 베팅을 하는 타이밍은 금요일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3일 연속 반등 들어온 타이밍에 무리하게 미수를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미수를 어디다 썼을까? 대부분은 뭐에? 낙폭이 심한 쪽에 썼겠지. 응? 낙폭이 심한 쪽에. 왜? 많이 올라간 종목은 겁나서 또 못 쓰거든. 응? 그게 시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지난주, 그죠? 지난주에 미리 다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놨어요. 어떤 얘기? 이건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돼. 그죠? 그 전에, 시장이 떨어지기 이전에, 시장이 하락하다가 목요일, 금요일, 투매가 나오는 목요일 저녁부터 제가, 시장의 급락, 이거 어떻게 바라볼 거냐, 금요일날 타이밍이 올 수 있다라는 거 하는 부분. 그죠? 그 부분과 관련돼서 경기 피크아웃 논란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금요일날 많이 떨어지면 매수해야 되는데, 그 매수한 이후에, 그죠? 종합주가지수 기준 3160에서 3180포인트까지 반등하는 타이밍에서는 단기 비중을 줄이고 다시 봐야 된다. 그게 금통위와 잭슨홀과 관련된 부분이다. 한번 들어보셔요. 미리 여기서 외바닥에서 반등 들어오는 거 또 쫓아가지고 올라갈까봐 꼭 어려운 자리에서 투매했다가 반등 들어오면 거기에 헉해가지고 그 이후에 쫓아서 들어가면 쌍바닥을 만들지 않은 지수인데 종목 선정 잘못하면 전부 다 또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런 흐름 부분을 시장 전반 흐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움직이면 시장에 대해서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형님들은 해피해. 뭐 이런 광고 또 하고 싶은 마음 없고, 그죠?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너무너무 해피하다. 어제도 종목 중에 급등한 종목이 있었고, 오늘도 시장에서 잘 받쳐주면서 흐름 갖고 가고. 그러니까 시장이 어렵다 그러는데 왜 어려운지를 굳이 알 수가 없어. 물론 약세 보인 종목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시장이 세게 떨어지는 라인에서 생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어느 라인에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생존을 할 것이냐. 그게 궁극적으로 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큰 쪽이 놓여져 있으면 그 부분을 적어도 소나기는 맞지 말아야지. 소나기를 맞지 않으면, 속옷까지 안 젖으면 약간만 햇볕이 떠도 마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온몸으로 다 맞으면, 그죠? 온몸으로 다 맞아버리면 쨍쨍 햇살이 비쳐도 엄청나게 마르는데 시간 오래 걸리죠?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섹터별로 한번 봅니다. 업종의 가장 큰 종목들을 한번 봐요. 오늘 시장 지수부터 한번 보죠. 자, 지수 이전에 한번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으면 참 안타깝지, 그죠?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거, 그죠? 오늘 절벽으로 헤이딩하고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어가든, 그죠?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가장 기본은 그 회사의 재무구조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실적이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실적이죠.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시장 지수도 중요하고 종목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금요일이 매수 타이밍이었다면 이렇게 3일 연속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는 쫓아가는 자리가 아니고 눌림을 어디서 줄 것인가 기다리는, 그게 타이밍 잡는 거예요.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기서 그냥 올라가? 그러면 냅둬. 그리고 지지 확실히 받는 흐름 보면서 접근을 해도 늦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합주가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상승한다고 여러분들 종목 다 상승했고 하락한다고 똑같이 하락했다면 별로 안 힘들 거예요. 왜? 종합주가 지수 이거 여기까지 떨어져 보니 7%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7%. 응? 이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7%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 그런데 여러분들 7% 정도 손에 났으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1월 기준으로 이렇게 쭉 보더라도, 그죠? 1월 기준에서 쭉 보더라도 이게 박스인데 깨끗하게.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도 이렇게 박스권, 그죠? 박스권의 중심 라인. 그죠? 이게 중심이야. 그러면 지수가 1월 기준으로, 올해 1월 기준, 2021년 1월 기준, 여러분들이 2021년 1월 기준 계좌가 지수상으로는 거의 비슷한 위치죠. 최근에 조금 떨어져서 7% 고점 대비 밀려서 그렇지. 그러면 1월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번 봐보셔. 그죠? 거의 똔똔이거나, 그죠? 거의 똔똔이거나 마이너스 1, 2% 정도면 되죠? 그지 않아요? 지수상으로 보면.
그 정도 하고 있으면, 마이너스 1, 2% 정도 하고 있으면 잘하고 계신 거. 총 합쳐서. 그런데 그렇지 않을걸, 대부분은? 한 1월 기준으로 해서 한 20%, 30% 박살나 있을걸? 그죠?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2021년 기준, 2021년 1월 기준, 플러스 계좌다. 1번. 마이너스 5% 이내의 계좌다. 2번. 10% 이상의 하락이다. 3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잖아. 꽉찬 양봉님. 그죠? 우리는 헐 플러스인데.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에서 오히려 더 세게 올라갔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돌직구 타이밍에서도 방송을 통해서도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2020년에는 10년 만에 온 기회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도그나 카우나 아무 주식이나 사도 올라가는 시장이었다. 그런 시장은 10년에 한 번 오는 시장.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때도 똑같았어요. 주도 섹터를 공략해서 가지 않으면 망했어. 오히려 주식한 사람들. 왜? 그만큼 주도 섹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 안 기울이잖아요. 제 시황 방송 뭐 들으시는 분은 어떻게 저렇게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하냐고 그러는 분들 계셔. 그게 시장인데. 그게 주도 섹터인데. 다만 그 주도 섹터의 타이밍을 어떻게 갖고 가냐지. 그대로 2차전지 들고 그대로 플랫폼 들고 그렇게 들고 왔었으면 이거 하나도 지수 하나도 부담 안 돼. 그런데 어떠냐고. 떨어져서 주가 이런 거죠. 뭐 이야기 안 해도 뭐 이상한 주식들 마음이 급하다고 그죠? 대형주에서 손해 보니까 막 중소형주 상한가 갑니다. 뭐 상한가 갑니다. 뭐 이런 주식들 그죠? 두산 인프라코어 뭐 갑니다. 뭐 앞으로 미국 뭐 인프라 구축 뭐 하고 하면 갑니다. 개뿔 뭐가 가. 그죠? 얘네가 이게 많이 올라왔다고 많이 올라온 게 아니라 그랬죠? 응? 죽으라 하고 떨어져서 시장이 올라오니까 조금 반등해 준 거라고. 응?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 한번 해준 거라고. 그게 경기 민감이라고. 그나마 이런 주식은 그나마 이렇게 올라왔지. 듣보잡 같은 조그마한 주식들 사면서 움직이면 더 힘들어졌죠. 그렇죠? 종목들 뭐 굳이 뭐 언급을 안 해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주식 뭐 차트가 어떻고 하고 하다가 그죠? 차라리 그냥 편안하게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을 거예요. 오스테인 플란트 3월 20일 날 이야기한 종목 제 영상에 3월 20일 날 들어가 보세요. 신고가 반드시 경신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한 종목 얼마나 날아갑니까? 아프리카 TV 그죠? 세상에서 가장 싼 인터넷 기업이다. 그거 이때 이야기해 줬잖아. 이때 3월 4월 초에 2차전지 DI 동일이라도 사라. 그죠? 오늘 떨어졌더라고 학? 35만원 이하로 들어오면 사도 된다. 분할해서. 지금은 기간 조정 가야 된다. 요렇게. 그죠? 그러니까 35만원 이하로 들어오면 차근차근히 모아요. 이런 걸.
여기서는 바로 안 못 가. 여기서는 기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기간 조정 가야지. 그죠? 신흥 SAC 오늘 하락하면 매수해도 된다 그랬죠? 밑으로 내려오는 위치. 상하프론테크. 그죠? 오늘 팡 떴으니까 기관놈들 한번 때렸고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 가능하고 올라가면 냅두고 신태 이거 여러분들께 몇 번이나 올려드렸잖아. 그죠? 이때부터 신택을 못 샀으면 대덕전자라도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그 종목 안 보는 거야. 어떤 걸 샀냐면 계속 떨어져서 반등하는 것만 노리는 거야. 떨어지면 추세가 꺾이면 이상하다라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응?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가겠지. 많이 했으니까 그거 하겠지. 저는 우리 회원들에게 오늘도 딱 한 종목만 매수했어요. 응? 추세는 며칠 선을 보는 거 그거 다 이야기하려면 1시간이 넘게 걸려요. 잘 돼야 될 테니. 우리는 방송으로 우리 회원님들한테 교육을 다 시키는데 그죠? 이 종목은 우리 종목 이 종목은 이런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응? 그거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5일선, 11선, 21선 그거는요. 이런 거예요. 잘 돼야 될 테님. 어떤 거냐면 기술적인 건요. 기술적인 건 그죠? 한순간에도 망가질 수 있고 한순간에도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것을 같이 얘가 무너질 건지 올라갈 건지를 판단하는 건 뭐예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그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플러스 시장의 상황입니다. 시장의 상황, 그걸 시황이라고 하죠. 그죠? 똑같이 정배열돼서 이렇게 박스권을 가는 종목도 그 시장이 경기 민감 섹터가 좋은 흐름으로 가는 흐름이라면 경기 민감 섹터 쪽이 좋은 섹터가 올라가는 거고 똑같이 좋은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경기 민감한 흐름 부분이 경기 우려 때문에 떨어지면 똑같은 차트도 밑으로 가요. 그게 시황하고 접목이 돼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쫓아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익 실현했다는 얘기했죠. 98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갈 거지만 98만원에서 우린 다 이익 실현하고 새로운 주도 섹터로 들어갔다. 그죠? 그때가 요 라인이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촥촥촥 들어왔는데 여기서 더 살아 들어가면 되냐고. 제가 매번 이야기하죠. 개인 투자가 1단 상승, 2단 상승, 3단 상승으로 들어가면 절대 쫓아가지 말아라. 그건 버려라. 응? 3단 상승으로 들어갈 때, 그죠? 매스컴이 난리친다. 단기적으로 난리친다. 그때는 오히려 이익 실현하고 이격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전 섹터를 바라보면서 매칭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구조적 흐름을. 그거를 갖지 않으면 그 폭넓은 시각을 갖지 않으면 어느 쪽에서 들어오는지 그거 판단 못하고 하나 종목만 염두에 두고 간단 말이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올라오는 타이밍에 때려요.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98만원을 우리 여기 이익 실현 딱 했어요. 요날 이익 실현했지, 요날. 98만원. 그랬더니 조금 샀다가 이렇게 딱 양봉 하나 올라갔어. 100만원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는 한번 매도 때리는 기회. 그런데 여기서부터 개인 투자가들은 여태까지 계속 매도하다가 98만원 딱 넘어가니까 난리치면서 살아 들어가는 거야. 응?
왜? 사방에서 더 간다고 막 100만원 돌파한다. 잠깐. 그죠? 이격이 벌어지면 비중 조절이 해. 아무리 좋은 종목도.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카오 많이 말씀드렸잖아. 그죠? 카카오 우리 뭐 여기서 매수해서 이날 때린 적도 있고. 네이버 마찬가지. 그런데 여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매수를 하려면 되냐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라는 건 뭐예요? 이격이 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 여기지. 이게 기본 추세잖아요. 카카오는. 여기 추세와 이 추세 라인. 그죠? 이 밑으로 내려가면 위험해지는 거고. 이미 한 번은 해먹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박스권을 그릴 건지. 그죠? 이 정도에 흐를 건지 일로 내려올 건지. 그러니까 아리까리 할 때는 뭐예요? 매매를 안 하는 거예요. 시장에 종목이 한두 개입니까? 2,000개가 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주도 섹터라고 하는 거 매번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경기가 좋아져야지 좋은 섹터나 종목 하지 말라 그랬죠? 응? 건설주들 여러분들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뭐 내년 대선 있고 뭐 건물 많이 해가지고 뭐 건설 경기 붐 개뿔. 그잖아. 개뿔이지. 그런데 얘도 뭐예요? 자, 추세 흐름으로 보면 이제 반전할 만한 위치 부분에 들어왔잖아. 그죠? 그 일봉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지난주 금요일날 목금 과하게 떨어졌으니까 그거 회복했고 외바닥에서 올라왔으니까 쌍바닥에서 여기서 지지받으면 한번 탈 수 있고 위로. 그런데 그 위는 뭐예요? 첩첩 매물벽이니 얼마나 진통을 가져갈 거냐고. 이게 경기 민감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많이 올라왔다. 무슨 많이 올라와. 응? 월봉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조금 회복한 거지. 해준 거지. 그죠? 이런 거 올라올 때 아까 DI동일은 5% 떨어졌는데 오늘 응? 주도 섹터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죠? 매번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주도 섹터는 DI동일 월봉으로 보시라고. 신흥 SEC 에코프로 BM 이런 데서 안 놀고 딴 데 가서 놀았으니까 뭐예요? 종합주가 지수가 7%밖에 고점에서 안 밀렸는데 계좌가 박살나는 게 많은 거잖아요. 그죠? 오스테인 플란트 아까 카카오 거기에 덕산 네오록스 OLED 이녹스 첨단 소재 심텍 대덕전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흐름을 갖고 가는 쪽 효성 첨단 소재 제가 1, 2, 3월 달에 이거 우리 회원님들 뭐 완전히 난리 나서 수익 냈다는 거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도 다 보셨고 했잖아. 그죠? 이제 조정. 여러분들께도 제가 감히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 55만원, 50만원 요 사이 부분은 들어오면 매수해도 된다. 그죠? 이렇게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쉬는 거다. 근데 이런 건 안중에 안 오지. 왜? 많이 떨어진 경기 민감주 사야 되니까. 그거 반등 노리러 가야 되니까. 기다리면 되잖아. 예,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돼. 그죠? 기다리면 되는데 10% 20% 반등 들어오는 거 먹으러 안 간다 저는. 그죠? 그런 거 10% 20% 들어올 때 주도 섹터는 날아가는데. 이 이야기는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이 뭐예요? 검증하라 해도 검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불편하거든. 올라간 거 사는 건 불편하고 떨어진 거 사는 게 편하거든. 영상에 여러분들 쭉 보면 그죠? 항상 이야기는 주도 섹터야. 그죠? 그 주도 섹터의 순환 흐름 속에서 어떻게 갖고 가느냐. 그죠? 그 완급 조절. 그죠? 제가 80만원, 81만원에 삼성 SDI 이익 실현했다고 그랬죠? 최근에. 그죠? 그거 매도하고 또 새로운 주도 섹터 부분으로 들어갔다. 그게 스위칭 매매. 항상 초지일관 주도 섹터의 순환으로만 공략해요, 저는. 경기민감지도 곧 반등 들어올만 해요. 그런데 금요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그죠? 항상 반등 들어오는 부분을 할 거냐 아니면 상승 부분의 흐름 부분으로 가는 주도 섹터를 매매할 거냐는 여러분들의 부분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작은 종목에 자꾸 연연하면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제가 우리 엘리아님 말고도 그 아까 카페에 글 올려주셨던 하얀 장미님이니 빨간 장미님 대부분 보면 그 전에 어디서 20, 30개 종목 뭐 이런 거 누군지 제가 지금 아이디를 기억이 안 나는데 응? 조그만 종목들 급등 1000% 2000%라는 거에 현혹이 돼서 전부 다 종목 수만 드립다 많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 거냐고. 여기에서 제 얘기는 이제 하나만 마무리를 할게요. 뭐 잔소리 또 해보니 여러분들 안 들리실 거고 궁극적으로 어제 이야기했었던 거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긴 해도 이거 있잖아요. 2차전지 오늘 2차전지부터 시작을 해서 조정을 좀 받았죠. 2차전지 소재들이 그죠?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어요? 어제 기억나시는 분 계셔요? LG, GM, 요 리콜 이걸로 반대급부로 괜찮게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어떤 종목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셔요? 돌직구 타이밍에서 들으셨잖아. 들으신 분들은. 웬 SDI? SDI 말고 어제 돌직구 타이밍에서 이야기했을 때 분리막을 중국 거를 쓰고 있다. 그죠? 그래서 화재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 그죠? 그러면 분리막 싸구려 중국 거 안 쓰면 누구 거 써야 돼요? 누구 거 써야 돼요? 여러분들 SKI 테크놀로지 굳이 코리아 거라는 거 의미보다 그죠? SKI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거 아닙니까? SK 이노베이션은 분사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 건 하지 않는 거고 왜 위험성을 갖고 있는 분사하는 걸 굳이 그 매매를 해요? 그죠? SK 이노베이션하고 SK 그러니까 방송도 여러분들이 내가 듣고 싶은 것 쪽으로만 들으시면 안 돼. 똑같은 내용도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죠? 그 속에서 우리 회원님이 주력으로 매매하는 종목은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거나
아예 그쪽에서는 언급 안 해요. 왜? 우리 회원님들이 최우선이니까. 수급이 몰리면 안 되니까. 주식은 얄미워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되고 방송에서 난리치면 단기적으로 안 움직여. 개인들이 따라붙으면. 그런 사람들 있죠? 회원들한테 물린 종목 방송 나가서 막 방송하는 방송인들, 전문가 말고 방송 출연인들. 그런 사람은 절대 믿지 말아요. 아셨죠? 물린 거, 회원 물린 거 방송에 나가서 어떻게 얘기해가지고 팔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 절대 믿지 마셔. 정말 가장 소중한 건, 그죠? 적어도 특히 시가총액 작은 건 나가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변동성이 센데. 그죠? 방해 회원들 매도하기 이전에 알려줄 거야? AS에서 알려줄 수 있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회원한테 추천하는 종목을 바깥에 나가서 그거 사라고, 시가총액 큰 거는 그나마 영향력이 적지. 1조 이상씩 넘어가는 건. 그죠? 그런데 몇천억 안 되는 건 영향력 있을 수 있죠? 그 양심 빵이지, 그거는. 그지 않아요? 적어도 그 짓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전문가가 아니야, 그건.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해도 시가총액 작은 종목을 언급을 안 드리려고 하는 거고, 언급을 드리는 종목도 되도록이면 우리 회원님들이 매매를 안 하고 있는 종목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최고 좋은 종목은 우리 회원님들이 갖고 계셔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린 시장 상황이나 수급이 바뀌어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출연하는데 어떻게 얘기해 줄 거야? 그죠? 그런 걸 다 고민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야.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무료 카톡방에 할 때는 되도록이면 우리 종목이 아닌 종목 위주로 주도 섹터에 순환할 수 있는 종목을 언급드렸던 거예요. 그 중에는 겹칠 때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안 겹치게. 요거 하나만 이야기를 할게요. LG GM 리콜 때문에 이런 회사 이미 3월 15일 날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 다 알죠? 제 방송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LG하고 SK이노베이션은 하지 말라고, 소재 쪽으로 다 가시라고, 2차전지 소재 쪽으로 가라고. 그게 폭스바겐데이 내재화 시점 3월 15일 이후. 그죠? 이렇게 문제가 많은 라인인데 저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2차전지 소재까지 마음이 죽지 마세요. 아셨죠? LG가 리콜이 당해도 LG가 아주 이 꼼수, IPO 위한 꼼수지만 LG가 안 좋다고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지금 바꾸기도 힘들어. 다른 기업으로. 왜?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재 쪽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번에 시장이 안 좋아서 내일 한 번 더 세게 내려와 준다. 땡큐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어려워? 응? SKI 테크놀로지, 차라리 SKI 테크놀로지를 사도 되고,
그죠? 소재 쪽은 그만큼 수요가 딸린다. 그리고 광의의 환경이다. 그린이다. 그린. 섹터가 성장하는 쪽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일리아님도 어제 제가 초청했죠. 그죠? 무료 카톡방에서. 그죠? 감사 인사 유일하게 해주신 분이어서 제가 우리 VIP 회원으로 초빙했어요. 그죠? 저는 주식을 하면서, 그죠? 전문가도 마찬가지지만, 투자가도, 그죠? 상생을 위한 인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함께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그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런 주식시장에서 함께하면서 말로는 가족, 말로는 패밀리, 개뿔, 가족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입으로 가족이라고 남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가족 같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여러분들? 회원 가입하면? 치킨 한 조 배달시켜 드려요? 그런 걸로 위로받지 말아요, 여러분들. 응? 그러다가 계좌 박살나는 거야. 시황을 갖고 종목을 선정을 해도 힘든 상황에서, 그죠? 그런 거에 현혹이 돼서 움직이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입는 거예요. 잘했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치킨 쏴야지. 커피 쏘고. 그죠? 전문가가 그런 걸로 보여주려고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제시해서, 여러분들 지금 가입하면 일주일 연장해 줄게요. 지금 가입하면은 10%, 20% 더 세일해 줄게요. 장사꾼입니까, 제가? 전화 무진장 오네. 저 전화 안 오나, 우리 관리팀? 직원? 세일입니다, 세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 아니고, 그런 거에 현혹되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고, 투자가도 정신 차려야 되고, 그죠? 방송 출연인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욕먹으려고 항상 이런 이야기 해요. 누군가는 세상을 바꾸려면 이 경제방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키움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키움에 있었을 때 리만 브라더스 사태 나서 여러분들 긴지 아닌지, 그죠? 이토마토에 있는 전문가, 그리고 환경에 나간 키움 출신 전문가, 얘네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종합주가지수 여러분들, 이거 2008년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거짓말은 절대 안 합니다. 이게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10월 27일, 그죠? 892포인트. 맨날 제가 얘기하는 이 날입니다. 이게 월요일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위대한 매도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전 종목 전부 다 매도해라. 박살났죠? 저는 웬만하면 주식 90%, 100%입니다. 하얀장미님 저하고 얼마 안 됐지만, 그죠? 저는 항상 90%, 100%예요, 주식이. 여러분들처럼 떨어지는 경기 민감주로 90%, 100%가 아니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종목으로 90%, 100%예요. 떨어지면 현금 확보해야 돼요? 30%, 50%? 아니, 올라가는 종목을 왜 현금 확보해? 시장보다 못한 종목을 현금 확보하는 거지. 손절은 시장보다 약한 종목을 손절하는 거예요. 저도 손절합니다. 여기서 다 때리고 이 10월 27일 월요일 날 제가 샀어요. 이 급락장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 이렇게 위대한 매도를 할 때가 그런 때가 있었다. 그게 시장을 보는 눈이다. 아무도 매도를 하지 않았을 때 전략 매도를 외쳤고,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을 때 제가 내 팔꿈치가 바깥으로 나가는 고통을 갖더라도 나는 여기서 매수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얀 장미님, 일리아님, 내일 우리 회원님 중에 헤이맨님, 빌맨님 들어오시면 한번 맞냐고 물어보세요. 이때도 저하고 같이 했었던 우리 회원님입니다. 아직도. 2005년부터 지금껏 계속 같이 해오고 계신 분이에요. 떨어지는 절벽 라인에서도 살 수 있는 용기가, 그걸로 뭐예요?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차트 하나 찔랑 해가지고, 요거 정배열돼서 이제 막 거래량 늘어서 올라가, 그걸 보기 이전에 시장이 어떤지, 글로벌 시장이 어떤지, 어떤 상황인지,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한 상황 속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지. 딸랑 하나 재료 뉴스. 응? 추석쯤 되면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할 만하니까 남북 경협주 사세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빈털털이라면, 아무것도 진전이 없으면 뭘로 버틸 거예요? 테마주는 테마주. 그거 열심히 하는 분은 뭘로? 차트로. 응? 차트로 하면 돼, 그런 건. 그게 무슨 실적이 있어요, 거기? 추석 때 이산가족 상봉하면 실적이 막 확 늘어나요, 남북경협지가? 전화 한 통화 하면 방 떴다가, 전화 한 통화 뚝 끊으면 쭉 떨어지고. 왜 내 소중한 돈을 그런 데 맡겨? 그런 건 200~300만 원 갖고 잃어버려도 되고 하면서 이렇게 매매하는 종목들이지 몇 천만 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죠. 그런 건 알고 하셔야 돼. 그죠? 옛날에는 어떤 얍삽한 방송 출연도 있었는지 알아요? 진해 회원들 조그마한 주식들, 시가총액 적은 거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진해 회원들 사게 해놓고, 그죠? 그리고는 무료 이 공개 방송에서 막 좋다고 종목 추천하고, 방송 나가서 또 추천하고, 그래놓고 지네가 먼저 샀던 거 홀라당 팔고. 그런 건 외국인이나 기관이 관여 안 하는 조그만 종목이어야 되죠? 응? 시가총액 한 1,000억, 2,000억짜리. 그런 방송 출연인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응? 그런 사기꾼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잘 돼야 될 텐니. 그래서 잡혀간 놈들도 있고, 응? 작전 세력하고 연계돼서 그렇게 한 놈들도 많아요. 제가 지금 일일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방송 출연인들도 저는 전문가라고 안 불러요, 그네들을. 응? 장사하는 방송 출연인들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 제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그죠? 그 얘기하다가 이거 왔죠, 그죠? 왜? 같은 동종업종에 종사하는데 제가 이런 욕을 하고 있으니 저 돌 맞을 거예요. 돌 맞을 겁니다. 제가 이때, 아까 이야기한 게, 이때 다른 사람들, 다른 전문가들, 키움에 있었던 전문가들 다 박살났어요. 고객들이 다 박살났어요. 전부 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안 박살나겠어요? 우리는 우리 회원님들을 여기서 다 때리고 여기서 샀으니 해피했지만, 그래서 제가 관리팀에, 키움 관리팀에 이야기했습니다. 3개월 동안 수수료 면제해주자.
그랬더니까 박살난 애들이 반대를 했어요. 박살난 전문가 애들이. 회사도 반대하고. 왜? 회사는 그보다 더 많이 뜯어가잖아. 그 수수료에. 응? 말로는 경제방송이 고객들, 시청자들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위하자고 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때 새삼 느꼈습니다. 정말 투자가와 전문가가 같이 하려는 마음은 죽어도 없구나. 응? 감언일설로 그때그때 그러다가 안 되면 방송국 옮기고, 여기서 안 되면 여기서 다 빨아먹고, 안 되면 방송국 저쪽으로 옮기고, 그러면서 신규 투자가들 꼬시고. 그런 거 잘 구별하세요. 저한테 안 들어와도 됩니다. 저 들어오란 말도 안 해요. 그죠? 그건 선택폭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야. 오늘 좀 많이 나갔네요. 그죠? 이거 위험수위야. 잘못하면 이제 MTN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려도 좋아요. 응? 우리 제 방송을 혹시 시청하는 MTN 동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다. 투자가를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과 함께 하면서 상생으로 가야지. 그죠? 어려울 때 함께하고 기쁠 때도 함께하는, 그렇게 가야지. 고객을 돈으로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건 제가 그거 자체를 용납 못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방송 출연인이라고 그래요. 전문가라고 안 해요. 이때 제가 그거를 키움에서 받아줬으면, 그죠? 그거를 홍보해서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고, 그리고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제가 실망하고 2년 있다가 1년인가요? 그만뒀잖아요. 키움. 제가 농담 삼아서 담배 못 피게 해서 그만뒀다 그랬지만, 실제는 여기에서 제가 기스가 확 갔어요. 말로는 고객 위한다면서. 응? 내가 월급 안 받을 테니까, 수수료 안 받을 테니까 무료로 하자고. 3개월 동안은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아팠겠냐고. 그랬는데도 그걸 안 받아줬어요. 물론 회사는 다른 전문가 핑계를 댔고, 그러면서 이제 그랬죠. 다른 전문가. 니는 여기서 많이, 응? 그때 제가 키움의 1등이었으니까, 수익률 1등, 뭐 아시잖아. 수익률 1등이고, 매매 1등이었으니까, 이 당시엔 돈 많이 벌었죠. 너 그렇게 많이 벌었으니까, 너 여기서 안 받아도 되지만, 뭐 그런 말부터 시작해서, 저 그때부터도, 욕 많이 먹었어요. 동료들한테. 왜? 주식은요, 외로워야 돼요. 응? 외로워야 돼요. 남들 놀 때 공부해야 되고, 남들 다 사고자 할 때 왜 팔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죠? 남들 왜 다 팔자라고 할 때 왜 사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거. 그게 좋은 말로 뭐예요?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그죠? 그런 거를 항상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돌직구 타이밍의 이런 내용들,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어느 방송에서, 여러분들 보신 방송들 중에서, 2014년에 테이퍼링 텐트럼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얼마만큼 어떻게 떨어졌는지, 그 당시에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거 다 일일이 설명해 주는 데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있으시면 안 보셔도 되고. 그저 무시 많은 거, 하루에 몇 개씩
몇 개가 뭐예요? 그 많은 내용들을 공부하고 그 속에서 엑기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 정리를 해서 작년 3월은 어쩔 수가 없었던 거지. 잘 돼야 될 테님. 그때는 시장이 전 세계가 다 글로벌로 박살이 나던 때였으니까. 그죠? 그리고 다 회복됐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그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장이라고 그러는데도, 그죠? 이런 우리 회원님 한 분이 아니고 제가 더 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회원님들. 일리아님만 무료방 회원님이 쓰신 거고 나머지 분들, 나머지 회원님들이 다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쓰지 마시라고. 그만 쓰시라고.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 어렵나요? 이건 아니고. 응? 어려워요? 우리 회원님들은 하나도 안 어려워. 왜?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주도 섹터 순환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김기수입니다. 회원 모집하러 방송 안 나가잖아요. 화상도 안 하잖아요, 요샌. 딱 일주일에 한 번. 왜? 그것마저, 김기수 돌직구마저 안 하면 저놈이, 그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있다고만 표시하려고 한 번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매매에 지장 없는 시간대. 그런데 아침에 나가고, 점심에 나가고, 저녁에 방송하고, 그러면 회원들하고는 언제 해? 그건 뭔지 아세요? 장사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얼굴 많이 나가면 잘하는 줄 알잖아. 주식을. 그래서 방송에 잘 나오면 잘생겨서 이유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잘생겨서 이뻐서 그리고 종목 아침에 3개 저녁에 3개, 6종목 추천한 거 중에 한두 종목 쭉 올라가면 그거 맨날 자랑하고, 그죠? 뭐 1년 된 건 아직도 자랑하고, 그죠? 어디서 1년 된 거 자랑할 거면, 카카오 16만원대 계속 매수하라 그랬었지, 그죠? 2차전지 그 주도주라고 소재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했지? 아이고. 난 남새스러워서 뻔뻔스러워서 그거 못할 거야. 그죠? 고점 치고 내려왔는데도 그거 수익률 자랑하려고 계속 올려놨지? 저쪽 방송은 또 뭐해? 투자가들을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수준으로 알고 종목 5% 오르고 5% 오르고 5% 오르면 15% 수익 났대. 그런 산수. 정말 얼마나 개인 투자가들을 우습게 알면, 그죠? 그런 거를 바로잡으려면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 경제방송의 이런 구조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바꾸려면 저에게 힘을 좀 주세요. 아셨죠?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 딸, 또 손주, 손녀들이 그렇게 당하지 않게 하려면, 그죠? 제 나중에 원대한 꿈은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유튜브를 작년에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혼자 지금 이렇게 하다가 기분 나쁘면 영상 안 올리고, 그죠? 기분 좋으면 하루에 몇 개씩 올리면서 이거 하는 이유가 나중에 구독자 수 5,000명, 10,000명 되면 구독자 수 10,000명 정도 되면 무료 방송한다. 제 꿈은 그거예요. 무료 방송한다. 무료 방송하고 제가 이야기한 종목들로 수익이 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부해줘라. 조금씩만. 그걸로 먹고 살게.
지금처럼 성금으로 회비받지 않고 그 꿈이에요. 그게 언제 만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추세로 가면 한 10년은 걸릴 것 같은데 그게 제 꿈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산이 적어서 못 들어오시는 분, 그런데 그 중엔 또 얄미운 분들, 그것 때문에 오픈할 수는 없고 다 알려줄 수도 없고, 그러면 자산 1000만 원이신 분이나 1억인 분이나 10억인 분이나 똑같은 회비를 받는 건 사실은 불공평한 거지. 그죠? 왜? 자산 큰 사람이 조금 더 내야 되고 자산 적은 사람이 조금 덜 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거를 구분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스스로의 양심에 맡기면서, 그죠? 나중에 한 달에 수익 나면 수익 난 거에 0.5%만 내셔라. 그러면 1000만 원에서 20% 수익 나서 100만 원 번 사람은 0.5%면 얼마에? 5만 원만 내면 되고. 그쵸? 그런 세상. 그런데 거기 또 얄미운 사람들 많겠지? 그러나 꿈은 그거다. 그죠? 뭐 쓰잘데없는 얘기까지 했어요.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그죠? 내일이 금요일이고 이제 시장 마지막 정리를 들어가면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이 부분 중에, 그죠? 외바닥 라인이고 이제 쌍바닥을 어디서 만들 거냐, 그죠? 그래도 아직 진통사항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죠? 테이퍼링을 안 한다고 안 해도 사실 문제예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걸 반영을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는 역배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리면, 하락으로 단기 추세는 깨졌단 말이에요. 그죠? 21평선을 하락 하회시켰기 때문에. 단기 매매의 기본은 하락할 때는 하락하는 타이밍에 추세 하단 정점에서 매수를 해서 반등하는 타이밍에 매도를 해야지,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데 반등한 걸 확인하고 들어가면 다시 쌍바닥 만드는 부분에 걸려 들어가요. 제일 제가 이 개인 투자가분들에게 또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 초보 투자가, 특히 초보 투자가분들, 초보 투자가분들보다 더 오랜 경험과, 그죠? 거기 오랜 경험의 개인, 고수들, 그리고 기관, 외국인이 있는데 초보 투자가가 미수를 하고 신용을 써요? 자살행위지. 그죠? 자살행위예요. 남의 돈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미수나 신용을 하려면 적어도 고수의 짬밥이 들었을 때 하는 거예요. 응? 시장과 남한테 종목 진단이니 시장 상황이니 이런 거 안 듣고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일 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뭣도 모르면서 아무 때나 미수 쓰고 아무 때나 신용 쓰고 그러면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주식시장이라고. 그러니까 절대 초보 투자가, 그리고 남한테 물어봐야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분들은 절대 남의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늘어날 때까지는 명심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목 몇 종목 답해준다 그랬었는데, 그죠? 약속은 지켜야지.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3종목만 진단해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너무너무 급해서 이 종목을 꼭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종목 3종목 정도, 한 사람은 한 종목, 없으면 마감을 하고요.
예, 끄죠? 예, 제로투세븐 아이큐어 신세계 인터내셔널 새 종목. 어려울만 하네요. 그죠? 그죠? 이러니 어려울만 하죠. 잘 돼야 될 테님, 어디서 사셨어? 얼마에? 여기네요. 14,000원이면. 그죠? 여기서 다 해먹었잖아요. 딱 보니까. 그죠? 고점에서 거래 빵 터져서 해먹고, 옆으로 행보하다가 한 번 뉴스 나왔겠네, 여기서. 그죠? 좋은 뉴스. 빵! 두 번 다 해먹고. 그죠? 여기서요? 왜? 여기서 사면 이상한 거지. 정신없는 거지. 응? 아니, 왜 다시 가? 그러니까, 예, 또 화내면 안 되지. 화내는 거 아니고 큰 소리 치면. 잘 보세요. 자, 주가가 올라가면서 여기서 윗꼬리를 달았어요.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큰 발생. 그러면 적어도 이 종목은 뭔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종목이 여기 이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니.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재료 좋은 뉴스가 나왔겠죠. 뻔히. 이날. 이렇게 갭상승한 거 보니. 그죠? 그런데 장대 음봉 딱 터졌어. 그럼 뭐해? 선도 세력이 다 팔아먹은 거잖아요. 선도 세력이 다 팔아먹었는데 여길 왜 들어가요? 응? 장대 음봉의 거래량, 좋은 뉴스를 갖고도 팔아서 장대 음봉을 갔는데. 그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 이 박스에서 이 고점, 이거 나 있으니까 당연히 이만큼 떨어져야 기본이지. 여기까지 떨어져야 기본이지. 그죠? 그러니까 들어간 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왜? 좋은 뉴스가 나왔잖아요.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이렇게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때렸다. 여기서 매집한 세력이 그 좋은 뉴스 나오는 거 다 알고 여기까지 올려서 팔아먹은 거예요. 팔아먹은 거. 그 팔아먹은 자리 그 다음날 들어간 건 볕짐이고 불 속으로 들어간 거라고. 볕짐 알죠? 시골 볕짐 들고 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반등 들어오면 매도예요. 반등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죠? IQ. 자, 이제 저는 이렇게 윤정님도 조금 전까지도 들으셨겠지만 윤정님 이제 어디에서 들어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건 안 물어볼게요. 이제 IQ 저는 뭐 관심도 없는 종목이긴 해요. 이런 종목을 뭐 전혀 매매를 안 하니까. 자, 뭐 실적은 좋나요? 윤정님?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된 사항인데 여러분들이 43,000원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네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그죠? 그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중에 그죠? 나는 어떤 걸로 들어갈 거냐? 어떤 관점으로?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서, 그죠? 실적이 좋아서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죠? 이 회사, 이 IQ, 패치제, 이런 거잖아요. 그죠? 실적은 개판이잖아요. 지금은. 그죠?
그거 다 아시고 들어간 거죠, 윤정님? 예. 근데 저는 실적이 없는 종목은 되도록이 안 해. 그래서 이런 종목은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술적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참고해서 들으세요. 아셨죠? 그 회사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막 해서 사실은 종목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보유하신 분은 소중한 종목인데 제가 이렇게 딱 보고서네 뭐 차트가 어떻고 안 좋고 뭐 이거 찾아보지도 않고 평소에 관심 있으면 제가 바로 이야기를 해주지만 저는 이 종목에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회사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윤정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기술적으로만 참고하세요. 아셨죠? 자, 이 종목의 하여튼 움직임으로 봐서는, 그죠? 이 가장 거래량이 큰 지점, 여기서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아까 모습 비슷하죠? 잘 돼야 될 텐님이 물어보신 제로투세븐처럼 쌍봉 딱 만들었죠. 그죠? 그죠? 이렇게 탁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자리를 깨면 위험한 자리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왜? 여기서 거래량이 두 번이, 아까 제로투세븐하고 비슷하게 거래량이 팡 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로투세븐은 이 폭만큼 떨어진 거고, 요거는 조금 여기서 지금 버틸려고 그러는데, 버티는 게 뭡니까? 이쪽에 있는 요 라인 부분을 발판 삼아서 버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기를 회복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5만원을. 그죠? 차트를 보고 안에 내용을 보고 들어왔으면 이 회사의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거를 보고 들어오셨다면 그거를 믿으면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봐서는 지금은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죠? 여기서 한 따까리 물량을 턴 것 같긴 한데, 그죠? 예. 그냥 패치이제. 근데 그 성공할지 안 할지, 뭐 이런 거는 장담할 수 없는 거고, 그죠? 그런 라인이니까 내가 위험 관리하는 라인 부분의 기술적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딱 정리해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쪽 라인을 이제 깨면 안 되겠죠? 그죠? 무슨 거냐? 안정환이가 슛을 계속 했는데, 그죠? 골을 못 넣었어요. 밑으로 떨어지는 골을. 일루 들어가면 골이 들어가는 건데. 그죠? 3번 찼는데 계속 골대 맞고 나왔어요. 그만큼 여기가 탄탄한 지지대라는 거죠. 그죠? 탄탄한 지지대라는 거 아니에요. 4만원이. 그죠? 다른 분들도 이해하세요? 다른 분들도 자기 차트를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남에게 자꾸 의존하려지 말고. 그죠? 방송 출연인 중에 일부는 이것도 잘 못하는 사람 많아. 스스로가 자꾸 자기 종목을 고점이 얼마인지 저점이 얼마인지 거래량이 얼마인지 이런 거를 자꾸 하다 보면 느는 거예요. 남에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자, 이런 라인이 엄청나게 지지 라인인데 이걸 딱 깨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퍽 풀리는 거예요. 이거 깨지면 급락이야. 이해돼요? 윤정님? 왜? 슈팅을 3번이나 4번이나 했는데 막았는데 그 다음에 뻥 뚫려. 그러면 지는 거라고. 일로 끝나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지키는 라인하고 얘가 여기 돌아 나오는 라인. 있죠? 자, 여기 고점 라인 부분과 여기 고점 라인 근처 라인 그리고 요거를 돌아서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지지에 성공했잖아요. 그죠? 지지에 성공했고 장대양봉 냈고 음봉 2개 나오는데 다시 거래량을 줄이면서 거래량을 지금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이평선이 수렴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찔끔찔끔씩 올라오려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죠? 차트는 올라올 가능성이 보여지는데 회사의 내용은 어떤지 그걸 윤정님이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내용이 안 좋다면 뭐해? 반등시 때리는 거고 매도하는 거고
이해되세요? 4만 원을 깨버리면, 깬다. 거래량을 동반해서.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말고 매도해요. 이해되시죠? 차트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 여기 유튜브로도 또 질문이 들어오신 분이 계시네. 아, 유튜브는 제가 유튜브로 나가는지, 제가 김기수 주식 유튜브가 아니고 이건 MTN 유튜브라서, 그죠? MTN 유튜브 나가는지를 제가 깜빡 잊어버려갖고, RF세미하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요 두 개까지만 할게요. 원래 6시에 끝내야 돼요. 이 6시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6시 반이 넘어갔네. 그죠? 약속은 했으니까 안 해드릴 수는 없고, 왜냐면 지금 방송 출연하시는 분들 또 그걸 해야 되잖아요. 유튜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RF세미. RF세미. 어떻게 이렇게 제가 관심 종목란에도 없는 종목들이지, 전부 다.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죠? 제가 눈여겨보는, 그래도, 보는 종목들 중에, 그죠? 저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포함 안 된 종목들만, RF세미는 계속 적자잖아요. 그죠? 거기에 콜드체인이니 이런 거 하면서 뉴스 가지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바이러스 없애는, 원자외선 조명 출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뉴스 나오면 한번 뻥 뜨고, 그죠? 그런 흐름 정도지, 회사는, 그래서 너 뭔데? 그래서 너 기본, 실적은 되니? 라고 하면 할 말 없는 애. 그죠? 실적이 없으니까 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할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실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행여나 시장이 안 좋아서 시장이 체계적 위험에 의해서 밀리더라도 지금 실적과 앞으로의 실적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버틸 수가 있는 힘이 되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지게 될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 안 좋으면 버틸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쫄리다는 거예요. 그게 쫄려지는 거죠. 그죠? 거기에 반도체 서자 전문 기업, 거기에 본업에서는, 그죠? 실적 하나 못 내고, 바이러스 죽이고, 인체에 무해한, 원자외선 조명을 출시했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은 주식이 왜 이렇게 주가 흐름은, 개떡이죠? 개판은 아니고 개떡. 자, 그래서 죄송한데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체 잘 보고 있는 종목이 아니어서, 저는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이 아니면 별 잘 관심 안 가져요. 그만큼 다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죠? 자, 하락하는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그죠? 나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많이 떨어지니까 반등, 그죠? 하락, 반등, 하락, 지그지그, 반등, 하락. 그죠? 이게 하락 추세대라는 게 나왔죠? 하락 추세의 하단, 하락 추세의 상단. 그죠? 얘가 정말 우상향으로 가려면 여기를 잡아줘야 돼요. 여기를 돌파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뚫고 다시 내려왔을 때 이 상단을 지지해줘야 다시 추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계속 위에 가면 맞아.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중심 추세선을 놓고 얘가 여기서 빛이라면 이제 얘는 시장이 살짝만 떨어지면 또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죠? 지금 버틸목이 어디 있느냐? 버틸목은 여기 라인. 이전 저점이었었던 요 라인에서 지금, 그리고 이전 고점이었었던 여기에서 지키려고, 이게 뭐예요?
이 라인이잖아요. 그죠? 이 위치야. 자, 말 안 해도 알겠죠? 여기서는 섣불리 매수 하면 안 돼요. 궁극적으로 얘가 여기를 깨면 또 이렇게 하단으로 지리리 이렇게 하면서 N자형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회사 실적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죠? 영업적자 작년에 210억 적자. 그죠? 그런데 뭘 믿고 버틸까? 라고 묻고 싶어요. 그죠? 김하늘님. 응? 이걸 사신 이유가 뭔지, 그것 때문에 새로운 뭔가 때문에 샀다, 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샀다면 잘못 사신 거고, 그죠? 뭔가 새로운 얘의 흐름 부분에서 기대하는 거 샀다면 마지노선은 4,500원으로 두셔야 돼요. 아셨죠? 이 4,500원이 마지노 손절 라인이다. 응? 그리고 얘를 조금 더 사고 싶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 돌파해야 됩니다. 응? 5,500원을 돌파해서 5,000원 지지까지를 확인해서 N자형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때 사는 거예요. 아셨죠? 얘는 지금 뭐예요? 아주 안 좋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별로인 종목이다. 그죠? 이 정도로 할게요. 자,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자,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면 쭉 빠져야 되는데, 그죠? 보시던 분도 이제 내 종목 질문 안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쭉 빠져야죠.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뭐 6월달 그죠? 2, 4분기 실적은 그래도 좀 양호하게 나온 상황이에요. 그죠? 양호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추세를 깨버렸고, 그죠? 왜냐면 이게 이제 추세 하단이잖아요. 그래서 추세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가장 단기의 추세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요. 이게 단기 추세예요. 여기서 얘가 저점을 찍고 되돌아 나아가는 라인을 가졌는데, 그죠? 올라가다가 이거 깨지면 그 다음 추세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그죠? 이렇게 그 추세를 깨버리니까, 그죠? 이 추세까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이 추세 라인에서 여기를 지지했었던 이 라인이 다 물밀듯이 쏟아지는 압박을 받는다고. 이렇게. 여기까지는 안 내려왔지만, 그죠? 그러면 여기가 뭐냐? 왜 여기 5월 요때 고점이 나오고 이렇게 쭉 밀렸느냐? 잘 생각해 보셔요. 5월 초부터 산업재 소재, 포스콘이, 조선준이 다 대부분 5월 초부터 고점이 나오기 시작했죠? 인플레이션 우려. 그죠? 인플레이션 우려. 이러면서 이런 섹터들이 다 약세들을 보였다고. 그러면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저점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금요일날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날. 그러면 얘는 시장 지수하고 연동되는 놈이라는 얘기죠. 개별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지수가 반등하니까 따라 들어온 거고, 지수가 막판 급락하니까 두드려 맞은 거고. 그죠? 자, 이제 그러면 내려올 만큼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상승에
뭐 이유 갖다 댄 게 뭐죠? 뭐 명품 소비 명품 소비 막 이러는데 그제? 저는 우리나라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서 지금 현대백화점이 명품 매장으로는 1등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대면 뭐예요? 앞으로 델타 변이가 끝나고 나서 사람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면 백화점도 더 많이 가고 막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노예예요. 반대입니다. 그죠? 지금도 백화점은 코로나로 명품장은 사람이 북서태웅인데 그죠? 오히려 델타 변이 이거 백신 다 맞고 그래서 해외여행 갈 수 있고 막 이러게 되면 백화점 가는 인구 줄어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듯이 얘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주도 흐름만큼 갖고 갈 수 있는 힘을 갖고 가는 건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일봉으로는 별 볼 일 없지만 그죠? 월봉 추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 하단 그리고 여기에서 돌아서 나와서 지금 올라오다가 그죠? 6, 7개월 빨간불 내다가 3개월 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20개월 이평선 요 17만 5천원 18만원 라인 부분에 지지를 받는다면 한 번 정도 더 돌아올 만한 위치는 갖고 있다. 그죠? 지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지금은 보유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죠? 보유하는 게. 단기 저점은 나왔고, 여기 어디서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올라오는 힘, 속도는 엄청 더딜 거다. 아시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죠? 예, 오늘은, 뷰티맘님,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LNF를 어떻게 12만 4,500원에 사셨어? 응? 뷰티맘님, 12만 4,500원이면 한번 매도 때려야 될 가격이지? 안타깝다, 정말.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 LNF 여러분들이 이야기했고, 2차전지 소재 좋아.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에 쫓아가면 안 되지요. 그죠? 제가 이때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한번 때려주고 10만 2천원 5천원 부근에선 사라. 그죠? 다시 올라간다고 또 올라가는데 쫓아가지 말아라. 그죠? 올라가고 나는 데선 때리고 여기서 때리는 자리 비중 줄이는 자리 다시 하단으로 내려서 얘를 다시 사야 되는 위치는 크게 보면 그죠? 늘어진단 말이에요. 여기냐? 여기냐? 그죠? 오늘 위태위태했죠? 이거 깨지면은 10만 7천원, 10만 5천원까지 다시 와야 되는 자리예요. 응?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반등 들어올 때도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죠? 지수가 반등 틀어오는 타이밍에서는 성장주가 조정받을 수 있다고, 많이 올라온 성장주들은. 그죠? 지수가 금요일날 저점 나왔고 돌아 나와도 성장 섹터는 오히려 조정받을 수가 있다. 이격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박스권 만든다.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일 어떠냐에 따라서 내일 바로 돌리느냐. 그죠? 안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와 줘야 된다. 길게 보시면 갖고 가셔도 되는데 당분간은 좀 마음 아프실 거예요. 뷰티맘님.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좋은 종목도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방송 출연인들이 그러죠. 그죠? 뭐라고? 누가 타이밍을 못 맞춰요. 그죠? 왜 못 맞춰? 네가 못 맞히는 거야, 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 유튜브에. 저하고 MTN 같이 출연하는 분, 응?
옛날에 저하고 출연할 때도 계속 못 맞췄어. 10년 전 유튜브, 방송, 구에서 한번 보셔. 이혜림 SS 다이어리에 저하고 출연하면서 어떤 종목, 어떤 흐름을 갖고 갔었는지 한번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오.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 그죠? 모든 섹터 가서 모든 종목이 다 좋대. 그런 말 듣지 말아요. 주식하면서 여러분들 위로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죠? 그리고 기다리다가 올라오면 땡큐. 타이밍은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그냥 좋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섹터가 좋은 라인에서 기술적으로 그래도 한번 내가 들어가서 성공할 확률이 높은 타이밍에 들어가야지. 막 남 올라가는데 막 쫓아서 같이 밀고 올라간다고 사면 단기적으로는 힘들어질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간다고. 비단 얘네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DI 동일도 얘기했었죠. 그죠? 35만원 이야기. 왜? 거기까지 내려올 모습이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응? 35만원 이하로 내려오면 분할 매수라는 게 거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안 믿었죠? 수익 줄 때 판 거 그건 또 아니야. 잘 돼야 될 테님. 그죠? 잘 돼야 될 테님은 제로투 세븐이나 걱정하셔요. 지금 LNF는요, 걱정도 안 돼. 잘 돼야 될 테님. 제로투 세븐이 걱정이 되지. 응? LNF는 기다리시면 돼, 뷰티맘님. 시간을. 근데 제로투 세븐은 시간을 기다려도 안 될까봐 걱정인 거예요. 계속 끌고 가다가 이제 죽사발 나는 경우도 많아요, 뷰티맘님.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우리 형님들도 들어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죠? 예. When I was young, 자, 행복한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so many stars passing by, knowing nothing at all, touch with fingertips. When you were young, you tried to breathe through the sky all alone, only to reach for nothing but there. Didn't care anything, rushed with conviction. She